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 물리치료학과 김강훈 교수입니다. 오늘 목과 머리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거나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근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모근에서부터 SCN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6개 근육 중에 5개 근육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 두통하고 상관성이 많습니다. 두통하고 연관성이 높은 근육들이 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근육은 승모근입니다. 여기서 승모근은 상승모근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승모근이나 하승모근은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모근에 포커스를 맞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모근 특징을 살펴보시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두통하고 상관이 있다. 여기서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에 RM 치환하고 상관이 있다. 특히 회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 포착을 할 수 있다. 포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통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후두부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글레이트 오시피털 러브가 있고요. 서드 오시피털, 레스 오시피털 러브에서 대후두신경이 있고요. 소후두신경, 3차 후두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대후두신경이나 이런 애들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상승모근의 긴장이 지속된다면 이 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후두부 쪽으로 해서 정수리 쪽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일어날 수 있겠다. 연관통 패턴을 보시면 측면, 후면, 턱에 레퍼드 페인, 연관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추 후면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주요 증상은 RM 제한되고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TTP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시부, 극돌기 전체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정지부인 쇄골 외측 3분의 1 부위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TTP는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낀다. 환자분한테 임상적으로 히스토리 테이킹 하실 때 나 움직일 때 또 통증이 더 심해져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만 꼭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때 이런 분이 통증 호소하는 부위를 짚어봐랬을 때 경추 부위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쇄골 3분의 1 쪽에 여기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퍼 트랩으로 접근을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료 방법을 봤을 때는 테크닉 1에서부터 4까지 사용합니다. 테크닉 1은 허혈성 압박, 2는 트리거 포인트를 잡고 아주 미세하게 스트레칭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는 근막을 이완시키는 마이오파셜 릴리즈처럼 이렇게 문질러주는 테크닉입니다. 4 같은 경우에는 근막과 근막 사이, 쉽게 말하면 우리 근육이죠. 근육과 근육 사이에 결을 분리시켜주는 게 테크닉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우트 밴드를 찾아서 다우트 밴드 안에 있는 스팟을 찾고 그 부위를 압박한다. 압박해서 허혈 준 상태에서 나중에 허혈을 다시 서큘레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압박을 빼주고 압박을 주고 압박을 빼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이드라이에서 할 수도 있고요. 프론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2는 이 상태에서 찝은 상태에서 핀서 그립을 한 상태에서 얘만 왔다 갔다 해준다. 이게 2다 생각하시면 되고 3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막을 릴리즈 시켜주는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경우에는 어퍼 트랩하고 상승모근과 견갑거근을 분리시켜준다. 분리시켜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네베이터 스캐플라입니다. 네베이터 스캐플라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뻣뻣한 목이란 뜻이죠. 뻣뻣한 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견갑 배신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돌이 일어난다는데 충돌이 악화될 수 있다. 임피지먼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피지먼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클리니컬 리즈닝을 통해서 웨이트 오브 에비던스에 맞춰서 판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뻣뻣한 목, 그리고 견갑 배신경, 충돌, 악화. 우리가 속된 말로 레베이터 스캐플라의 기능을 살펴보시면 거상, 엘리베이션 하는 기능이 있죠. 스카플라를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방 회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스카플라를 봤을 때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을 봤을 때 전체 180도 올라가면 GH에서 120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스카플라에서 60도의 움직임이 나온다 했습니다. 30도 이후에서는 2대1 모션으로 가는 게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스팅 포지션에서 봤을 때 스카플라가 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1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10도의 각도를 어워드 로테이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레베이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일으키는 작용하기 때문에 얘들이 스카플라의 원래 정상적인 위치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워드 로테이션 양이 줄어들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때문에 어워드 로테이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극상근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다른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브 아코노미얼 신드롬이라 얘기합니다. 임피니먼트 신드롬보다는 그게 좀 더 맞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뻣뻣한 목 전체적으로 레베이터 스카플러는 C1부터 해서 C4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 투버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비컬 전체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TTP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인 어깨, 거상, 운동 후 악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NEP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얘가 견갑 배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견갑 배신경이 레베이터 스카플라랑 능형근을 지배하기 때문에 얘들이 내려오면서 레베이터가 긴장이 되면 얘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 배신경이 견갑근을 지나면서 포착이 가능하고 통증 어디서 일어나냐? 견갑골 사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사이 통증하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하겠지만 중사각근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사각근도 능형근, 견갑골 사이의 통증을